확인했으며 반입 경위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라고. 국방부가 관련 사실을 숨겼다며 그 이유가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인지도 함께 조사하라고 문 대통령은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발사대의 추가 반입 시기가 새 정부 출범 이전이었고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라는 기자 질문에는 관련 보도가 있긴 했지만 추정일 뿐이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사드가 중요한 의제인데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확하게 보고된 바가 없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안보실 두 곳에서 공동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청와대 발표와 달리 국방부는 국가안보실장 취임과 동시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보고 체계의 이상인지 국방부의 잘못인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정동욱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가 6기인 만큼 지난 3월 발사대 2기를 반입할 당시 향후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될 예정임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정의용 실장 취임 전인 25일 국정기획위 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이 누락되는지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26일 국방부로부터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사드를 둘러싼 국내 갈등이 첨예하고 한미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만큼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드 1개 포대가 6개의 발사대로 구성돼 4기의 추가 반입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받았는지는 언급을 꺼렸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조사하거나 수사하듯이 물어볼 하등의 이유가 없었죠.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1개 포대는 6개의 발사대로 구성됩니다. 최대 1000km까지 탐지 가능한 X밴드 레이더를 중앙에 두고 부채꼴 모양으로 에워싸는 방식입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3월 6일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2기의 사드 발사대와 X밴드 레이더 등 핵심 부품을 반입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4월 26일에는 반입된 발사대를 경북 성주 기지로 옮겨 실전 배치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신형 정밀유도 탄도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했고 김정은은 앞으로 더 큰 전략무기를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군은 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에 다시 급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한궤도 이동 발사대에 실린 탄도미사일이 발사 위치에 도착하고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적 함선을 비롯한 해상과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신형 정밀유도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강 단계에서 미사일 후미에서 나오는 연기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장면과 450km 밖의 목표물을 7m 오차 안으로 타격했다고 표시한 모니터의 화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미사일의 정밀유도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탄두부가 분리된 뒤 비행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미사일 요격을 피하기 위한 기동식 재돌입 탄두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도 과시했습니다. 이 탄도 로켓은 마치 명사수가 저격수 포총으로 목표를 맞추는 것만 같다고. 김정은은 강원도 원산 갈마반도의 호텔 근처 해변가로 추정되는 발사 장소에서 새벽부터 시험 발사를 지켜본 뒤 더 큰 전략무기를 개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놈들에게 더 큰 선물 보따리를 보내주기 위하여 지금의 이 기세로 더 큰 비약을 일으켜 나갈 것을. 이런 가운데 미군은 지난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괌에 주둔한 B-1B 폭격기 2대를 한반도에 급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1B 편대는 동해에서 칼빈슨 항모 전방과 훈련을 벌인 뒤 한반도 상공을 가로질러 서해까지 이동하며 고강도 대북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꾸준히 확장돼 왔지만 정확도는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의 유도 기능을 더해 정밀도까지 한층 높였다면
큰 위협이 될 텐데요. 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김재용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사일입니다. 탄두 모양과 무한궤도식 발사대는 물론 탄두 근방의 전방 조종 날개가 북한이 오늘 공개한 미사일과 일치합니다. 기존 스커드 계열과 달리 탄두부엔 자체 추력기와 GPS 수신기를 장착해 1단 추진체를 분리한 탄두가 정점 고도까지 올라 자세와 속도를 잡고 GPS를 통해 정밀 유도에 탄착하는 방식으로 비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주장한 목표 지점에서의 탄착거리는 7m 안쪽, 탄착 미사일 정밀도로는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입니다. 스커드 미사일의 고질적 단점인 정밀도를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해상 목표물까지 타격하는 지대함 미사일 ASBM 성능을 확보했다고 주장해 미국 항공모함까지 겨냥한 ASBM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논란의 양해를 구한 지 하루 만에 장관 후보자 4명을 한꺼번에 지명했습니다. 먼저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자치부 장관에 김부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사선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출한 첫 대구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방 정권과 균형 발전, 국거리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하는 그런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지명된 도종환 의원은 시인 출신 재선 의원으로 과거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을 지냈고 대선 캠프에선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편을 나누지 않는 공정한 일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편향되게 행정을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제가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삼선 김현미 의원은 첫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주거 복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과 부산을 합쳐 3번 의원에 당선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전반적 위기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입니다. 인사 논란에 대해 국회에 양해를 구하며 어느 정도 부담을 덜었다고 판단한 듯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속 조각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오늘 인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낸 모두 현역 의원이라는 것이고 또 여성과 지역 안배를 고려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김천홍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인사 논란 이후 처음으로 꺼낸 문재인 대통령의 카드는 현역 의원 대거 입각이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당 정치를 통해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시절 민주당은 물론 문 대통령도 현역 의원 입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곧 나갈 장관이 무슨 수로 부처를 통솔합니까? 적어도 내년 총선 불출마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현직 의원들이 국회 의결권 행사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상권 분립의 원칙에 엄연히 위배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현역 의원부터 우선 기용해 인사 논란을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당은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의도 아니냐. 현역 의원도 엄정한 인사청문회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번 인선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도 비문재인계며 영남 출신인 김부겸, 김영춘 의원을 발탁한 것은 탕평 인사 의지를, 김현미 의원 지명은 여성 중용 공약을 지키겠다는 소신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충분히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또 적임자를 골랐을 뿐이라며 나머지 인선 결과는 검증이 끝나는 순서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 가운데 내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명자들의 통과도 무난해 보이진 않아서 일자리 추경 같은 이번 임시국회 현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의 전 단계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오늘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내일 오전 인사청문 특위에서 보고서 채택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준 불가 입장인 자유한국당은 내일 본회의 불참을 포함해 반대 의사를 표시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궤변 수준의 무원칙하고도 자의적 인사 기준을 청와대가 설정하고 국회가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의 여당은 임시국회 시작부터 협치를 포기할 수 없다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야당 대표님들과 국회의원님들 계신 거 어디든지 찾아가서 설득하고 토론을 통해서 진정한 협치의 과정을 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참석해 반대표를 던진다 해도 제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라는 임명 동의안 가결 정족수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한국당은 물론 다른 야당도 총리 인준 협조가 다른 후보자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도 다른 정부와 인사에서 다를 것이 없다. 총리를 제외하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초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던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도 연기됐습니다. 임시국회가 인사 문제로 삐걱거리면서 10조 원 일자리 추경과 개혁 입법 등 각종 현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위장 전입 의혹에 이어 부인의 채용 특혜, 부동산 다운 계약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 씨는 2013년 2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 영어 강사로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적은 지원 자격을 넘기지 못했고 원서도 시한을 넘겨 제출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대목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영어 점수 미달은 인정했고 원서는 재공고기관에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조 씨가 영어 학원장 경력을 내세웠는데 이 역시 허위란 의혹이 나옵니다. 본인은 시민운동 때 격차 해소를 주장을 했지만 자기 가족과 다른 가족의 격차를 더 강화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부동산 다운 계약 의혹도 제기됩니다. 1999년 당시 시세로 1억 8천만 원 정도인 목동의 아파트를 사면서 김 후보자는 거래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기존의 위장전입 문제에 추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면서 총리 인준에 협조하겠다던 야당조차 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합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도 다른 정부와 인사에서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시절 매달 5일에서 9일씩 휴가를 사용한 건 역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현재근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자녀의 유령회사 설립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위장전입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고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윤지은 기자입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 이모 씨가 지난해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겠다며 설립한 회사의 등기 서류입니다. 본사인 충남 논산 현장엔 허름한 창고 가건물만 방치돼 있습니다. 회사 자본금 8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만 이 시간에 쓸 뿐 나머지 6천만 원은 강 후보자의 유엔 근무 당시 직속 부하였던 우모 씨와 공무원인 우 씨의 형이 냈습니다. 우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씨가 투자한 2천만 원은 강 후보자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해 강 후보자가 사업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강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엄마로서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앞서 불거졌던 자녀 위장 전입 문제는 거짓말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초 친척집이라던 강 후보자의 위장 전입 주소는 이화여고 원어민 교사 숙소로 알려졌고 2000년 전입 당시엔 교장인 신모 씨가 전세권을 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척집이라고 한 얘기는 저희 남편이 처음 얘기한 얘기가 어느 정도 이런 가운데 강 후보자가 딸 소유의 경남 거제에 있는 공익용 산지에 집을 지은 뒤 강 후보자의 남편이 전입 신고를 했는데 딸의 미국 국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서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밝힌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공직 후보자의 인사 배제라는 새 기준에 따르면 이번에 논란이 된 후보자들은 모두 예외가 되는데요. 이 야당 시절 입장과 달라지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암 기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2000년 이후 청문 대상으로 지명된 300여 명 가운데 낙마한 인사는 20여 명. 이 중 상당수는 부적격 사유 중에 위장 전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낙마 사례에도 어김없이 위장 전입 논란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4번의 그 위장 전입 중에서도 정말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좀 그 준법 정신이 더 무뎌진. 이제 여당이 된 당시 야당의 공세는 거칠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위장 전입 정권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상당히 어떤 좌절감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위장 전입이라는 건 마치 사과만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불감증이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자들 사이에 만연돼 있는 건 아닌가. 청와대가 제시한 2005년 7월 이후라는 새 기준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된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새 후보자는 모두 예외가 됩니다. 사실상 면죄부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부인합니다. 굉장히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먼저 과거 야당 시절과 달라진 입장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서울시가 시청 앞 광장에 넉 달 넘게 설치돼 있던 탄핵 반대 시위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시민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건데 보수단체 측은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광장. 서울시 공무원 등 수백 명이 천막 주위를 에워쌉니다. 탄핵 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설치한 천막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진행된 겁니다. 텐트 안 이불을 꺼내고 천막을 통째로 들어 광장 밖으로 나르는 등 철거에는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넉 달 넘게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이 광장 한가운데를 막고 있어 예정된 행사가 취소되는 등 강제 집행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천막을 설치했던 단체 측은 3년째 광화문 광장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또 다른 천막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해요, 우리 사회에. 여기만 이렇게 다 뜯어놓고 다 쫓아내고 다 철거하는데 저기는 그냥 가만히 놔놓고 손도 못 대게 놓고.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관련 천막은 모두 14개입니다. 이 중 11개는 유가족 지원 특별법과 중앙정부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고 나머지 3개의 불법 천막에 대해선 변상금 930만 원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세월호 천막의 경우 광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보수단체의 천막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트럭이 부분에 살짝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을 저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서울시는 세월호 수습이 마무리되면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일대 초속 28m의 강력한 돌풍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불과 1시간 새 11명이 숨지고 160명 넘게 다쳤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뿌연 흙먼지와 함께 도심의 돌풍이 몰아칩니다. 야외 테니스장의 대형 천막은 찢어져 전체가 날아가고 건물의 지붕 구조물도 거센 바람을 견디지 못해 통째로 뜯겨나갑니다. 커다란 컨테이너는 종이 상자처럼 뒤집혀 내동댕이 쳐지고 강풍에 넘어간 버스 정류장에서는 안에 있던 남성이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모스크바와 인근 지역에 현지 시간 29일 낮 폭우를 동반한 초속 28m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1시간 동안 돌풍이 휩쓸고 지나간 도심은 폐허를 방불케 했습니다. И сразу повалилась елка, елка свалила вон то дерево, накрыла 3 машины. 쓰러진 나무에 깔리거나 날아든 구조물에 맞아 최소 11명이 숨지고 16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차량도 수백 대가 파손됐고 나무 6,500그루가 쓰러졌습니다.
обращение о нарушении целостности кровель, зданий и сооружений, а также условий дорожного сообщения не поступало. 재난당국은 환자들이 병원을 계속 찾고 있어 부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1998년에도 돌풍으로 9명이 숨지고 165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뛰지 마시오. 쓰레기 투기 금지. 도시 곳곳에 붙었던 기도문을 유머와 감성을 담아서 살짝 바꿔보니 효과가 더 좋아졌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한 줄 문장의 힘. 공보영 기자입니다. 서울 연남동의 한 공원. 늦은 밤에도 거리 공연과 술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한 공공문제예술가가 지난해 여름부터 잠들고 싶다는 주민들의 마음이 담긴 베개를 공원 곳곳에 매달아 놓은 뒤 변화가 생긴 겁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베개 퍼포먼스를 통해서 늦은 밤에는 좀 조용히 해달라는 메시지를. 서울 마포구 쓰레기의 30% 정도가 배출되는 홍대거리. 이곳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늘 인파로 붐비는 지하철 역사 앞. 곳곳에 마구 버린 쓰레기가 널려 있었지만 지금은 말끔해졌습니다. 눈에 띄게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거의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쓰레기가 많은데. 이곳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붙여놓은 한 뼘 크기의 환경 미화원 스티커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버리려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저 스티커를 보고 이제 여기다 쓰레기 버리면 안 되지 이런 거를 좀 경각심을 갖게 돼서. 아찔하게 가파른 48m 높이의 에스컬레이터. 뛰어도 어차피 열차를 놓칠 거라는 영무원들의 걱정 어린 메시지도 눈길을 끕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뛰게 되는데 저런 문구 보면은 그냥 한 번 더 생각해서 안 뛰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잔소리보다 부드러운 메시지로 선택을 유도하는 이른바 넛지 효과를 적용한 것입니다. 하라 그러면은 하기 싫어지고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항의 심리를 역으로 활용하는 거죠. 한 줄 문장이 가져온 변화를 경험한 뒤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넛지 효과를 부르는 디자인과 문구를 120여 개 추진했고 각 구와 동에도 활용 방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보영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에 기존보다 4배 이상 선명한 지상파 초고화질 UHD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하는 방법을 정재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내일부터 지상파 3사에선 초고화질 UHD로 제작된 쇼 프로그램과 드라마가 방송을 시작합니다. 전파 수신율이 뛰어나 한 차원 높은 화질의 양방향 서비스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데 TV에 UHD용 안테나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가전 매장에선 UHD 안테나를 찾기 어렵습니다. UHD 안테나. 우리 아파트 어차피 내가 직접 잡는 거니까 전파가 떨어지잖아요. 어디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는 UHD 안테나를 아예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LG전자는 주요 직영점에서 판매 중이라는데 실제로는 매장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판되는 시청 수신기에는 시청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안테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타이어 없는 자동차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UHD TV 판매에는 사활을 거는 국내 대형 가전사들이 정작 설치와 AS 문제를 이유로 무료 UHD 시청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엔 무심한 셈입니다. UHD 안테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00원대부터 다양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UHD 방송 표준은 북미식이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팔린 유럽식 UHD TV를 구입한 고객은 안테나와 함께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UHD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윤입니다. 다만 사드 1개 포대가 6개의 발사대로 구성돼 4기의 추가 반입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받았는지는 언급을 꺼렸습니다. 국정교육 자문위가 조사하거나 수사하듯이 물어볼 하등의 이유가 없었죠.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1개 포대는 6개의 발사대로 구성됩니다. 최대 1000km까지 탐지 가능한 X밴드 레이더를 중앙에 두고 부채꼴 모양으로 에워싸는 방식입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3월 6일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2기의 사드 발사대와 X밴드 레이더 등 핵심 부품을 반입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4월 26일에는 반입된 발사대를 경북 성주 기지로 옮겨 실전 배치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신형 정밀유도 탄도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했고 김정은은 앞으로 더 큰 전략 무기를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군은 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를 한반도에 다시 급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한궤도 이동 발사대에 실린 탄도미사일이 발사 위치에 도착하고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적 함선을 비롯한 해상과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신형 정밀유도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강 단계에서 미사일 후미에서 나오는 연기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장면과 450km 밖의 목표물을 7m 오차 안으로 타격했다고 표시한 모니터의 화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미사일의 정밀유도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탄두부가 분리된 뒤 비행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미사일 요격을 피하기 위한 기동식 재돌입 탄두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도 과시했습니다. 이 탄도 로켓은 마치 명사수가 저격수 포총으로 목표를 맞추는 것만 같다고. 김정은은 강원도 원산 갈마반도의 호텔 근처 해변가로 추정되는 발사 장소에서 새벽부터 시험 발사를 확인했으며 반입 경위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라고. 국방부가 관련 사실을 숨겼다며 그 이유가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인지도 함께 조사하라고 문 대통령은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발사대의 추가 반입 시기가 새 정부 출범 이전이었고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라는 기자 질문에는 관련 보도가 있긴 했지만 추정일 뿐이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사드가 중요한 의제인데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확하게 보고된 바가 없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안보실 두 곳에서 공동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청와대 발표와 달리 국방부는 국가안보실장 취임과 동시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보고 체계의 이상인지 국방부의 잘못인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정동욱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가 6기인 만큼 지난 3월 발사대 2기를 반입할 당시 향후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될 예정임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정의용 실장 취임 전인 25일 국정기획위 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이 누락되는지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26일 국방부로부터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사드를 둘러싼 국내 갈등이 첨예하고 한미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만큼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자 지부 장관에 김부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4선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출한 첫 대구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방 정권과 균형 발전, 국권의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하는 그런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지명된 도종환 의원은 시인 출신 재선 의원으로 과거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을 지냈고 대선 캠프에선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편을 나누지 않는 공정한 일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편향되게 행정을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제가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삼선 김현미 의원은 첫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주거 복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과 부산을 합쳐 3번 의원에 당선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전반적 위기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입니다. 인사 논란에 대해 국회에 양해를 구하며 어느 정도 부담을 덜었다고 판단한 듯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속 조각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오늘 인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낸 모두 현역 의원이라는 것이고 또 여성과 지역 안배를 고려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김천홍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인사 논란 이후 처음으로 꺼낸 문재인 대통령의 카드는 현역 의원 대거 입각이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당 정치를 통해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시절 민주당은 물론 문 대통령도 현역 의원 입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곧 나갈 장관이 무슨 수로 지켜본 뒤 더 큰 전략 무기를 개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놈들에게 더 큰 선물 보따리를 보내주기 위하여 지금의 이 기세로 더 큰 비약을 일으켜 나갈 것을. 이런 가운데 미군은 지난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괌에 주둔한 B-1B 폭격기 2대를 한반도에 급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1B 편대는 동해에서 칼빈슨 항모 전방과 훈련을 벌인 뒤 한반도 상공을 가로질러 서해까지 이동하며 고강도 대북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꾸준히 확장돼 왔지만 정확도는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의 유도 기능을 더해 정밀도까지 한층 높였다면 큰 위협이 될 텐데요. 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김재용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사일입니다. 탄두 모양과 무한궤도식 발사대는 물론 탄두 근방의 전방 조종 날개가 북한이 오늘 공개한 미사일과 일치합니다. 기존 스커드 계열과 달리 탄두부엔 자체 추력기와 GPS 수신기를 장착해 1단 추진체를 분리한 탄두가 정점 고도까지 올라 자세와 속도를 잡고 GPS를 통해 정밀 유도에 탄착하는 방식으로 비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주장한 목표 지점에서의 탄착거리는 7m 안쪽, 탄착 미사일 정밀도로는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입니다. 스커드 미사일의 고질적 단점인 정밀도를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해상 목표물까지 타격하는 지대함 미사일 ASBM 성능을 확보했다고 주장해 미국 항공모함까지 겨냥한 ASBM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논란의 양해를 구한 지 하루 만에 장관 후보자 4명을 한꺼번에 지명했습니다. 먼저 이재민 기자입니다. 부처를 통솔합니까? 적어도 내년 총선 불출마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현직 의원들이 국회 의결권 행사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상권 분립의 원칙에 엄연히 위배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현역 의원부터 우선 기용해 인사 논란을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당은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의도 아니냐. 현역 의원도 엄정한 인사청문회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번 인선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도 비문재인계며 영남 출신인 김부겸, 김영춘 의원을 발탁한 것은 탕평 인사 의지를, 김현미 의원 지명은 여성 중용 공약을 지키겠다는 소신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충분히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또 적임자를 골랐을 뿐이라며 나머지 인선 결과는 검증이 끝나는 순서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 가운데 내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명자들의 통과도 무난해 보이진 않아서 일자리 추경 같은 이번 임시국회 현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의 전 단계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오늘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내일 오전 인사청문 특위에서 보고서 채택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준 불가 입장인 자유한국당은 내일 본회의 불참을 포함해 반대 의사를 표시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궤변 수준의 무원칙하고도 자의적 인사 기준을 청와대가 설정하고 국회가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에 여당은 임시국회 시작부터 협치를 포기할 수 없다며 설득에